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담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리허설을 하거나 내지는 스크립트를 짜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누락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가끔은 좀 두서없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시간의 흐름대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 인생 전체에서 배웠던 모든 영어를 지금 학습 결손부를 탐색하기 위해서 최초의 학습 결손부가 어디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부터 탐색해서 거기를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수업한 걸 보면은 3인칭 주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has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 어디선가 입력된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제가 봐야죠, 또. 주어는 I나 they나 사람들을 나타내요 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 말하고 학생이 하나 말하고 I, she, he, they, we, you, us랑 her, our 이런 식으로 아닌 게 나오기 시작하죠. 모른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뭐가 주어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죠? 근데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어딘가 많이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제반 지식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원래 있었던 개념 위에다가 쌓아주려고 선생님들이 툭툭 던질 때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잘 쌓아서 젠가처럼 이렇게 쭉쭉쭉 탑을 만든다고 치면은 누군가는 그걸 못 받아서 계속 무너지는 거죠. 후자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학생이 배울 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벨라 학생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본인이 이걸 설명할 정도로 잘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걸 못하는 거라고 봐도 되고 안 하는 거라고 봐도 되고 두 개가 같다고 봐도 됩니다. 못해서 안 하게 된 걸 수도 있고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값은 잘 못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 때 항상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2학년인 내 동생에게 내가 배우는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배워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라는 선생님이 주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배울 때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은 내가 오늘 이걸 다 배우고 나서 내 동생이 주어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 내지는 내가 오늘 다 배웠는데 나 지금 이거 설명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거기에 그렇다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어의 특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숙제에 담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긍정문인가 평서문인가 의문문인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서, 부정, 의문문 중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의문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죠?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은 의문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학생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소리를 들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로 학생이 수업 태도가 좋으니까 그걸 다 배웠어? 수업 태도가 좋다는 다 배웠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답을 맞춰도 검증하라고 하거든요. 판단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몰라요. 판단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요. 정확히 모르는데 대답하는 경우 많죠라고 대답했더니 물어봤더니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어떤 문장이라고 물어봤더니 평서문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사이 3분 사이에 이제 설명이 끝난 거고 개념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저랑 이제 문장을 하나씩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왔던 주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막혀요. Her name is Emily까지는 만들었는데 us, our, me로는 못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앞에 올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게 주어였던 거니까. 그래서 주어에 대한 정리를 앙케에다 다시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칭대명사 전체 정리를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구멍 나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다시 시켜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조각들 이제 이게 한 판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다 맞춘 다음에 이제 남은 칸들은 채워둘 수 있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해 단계가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는 다음 중 3인칭 단수인 것을 하고 물어보면은 me랑 her, his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I가 변하면 me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3인칭이 아니에요. I는 1인칭이지. her도 she의 변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3인칭 단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do가 does가 되고 have가 has가 되고 뭐 동사 뒤에 s가 붙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3인칭 단수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3인칭 단수로 변하는 걸 알아봤자 뭐예요. 그리고 뇌는 3인칭 단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해봤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망각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즉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 있죠. I, my, me, mine, you, yours, he, his 뭐 어쩌죠 뭐 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그냥 쭉쭉 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장 만들라고 하면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배웠던 당시에 기억했던 거를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과정 자체가 이걸 기억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숙제화를 시킬 거예요. 내일부터 쭉 차곡차곡.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무엇인가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요것도 제가 설명해서 담아둘 겁니다. 숙제에다가 내일부터 착수할 건데 요 부분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각각의 예문 전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 대명사별로 등대 문장이 하나씩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고요.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잘 요약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 짤감자라는 곳에 진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한 1분 남짓 되겠죠. 시간 간격 띄우기, 끼워 넣기, 인출하기, 항상 의문 가지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배워야 됐던 당시에 잘 못 배웠던 게 한이 된 게 있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못 배우느냐에 대한 행동심리학이나 일단 뇌과학 쪽이나 이쪽 접근을 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학생한테 지식을 얼마나 더 주느냐가 아니라 이 학생이 받은 지식을 진짜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언제이며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설명을 웬만큼 잘 해놓긴 했어요. 인출하기 이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학생이 배운 거를 역순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입력하기는 많이 됐을 거예요.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자꾸 뭐 말해주고 가르치고 뭐 듣고 하니까 입력은 많이 했을 거예요. 인출은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인출을 할 때에도 숙제나 이런 데서 인출을 했단 말이에요. 숙제에다가 써내기 위해서 머리에서 뽑아서 낸 거니까 인출한 거죠.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보가 된 거예요.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뇌가 계속 망각시키는 겁니다. 다음, 항상 의문 가지기. 저희 삼촌이 서울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삼촌 머리가 좋아요, 되게. 삼촌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겠지만. 근데 다른 삼촌은 또 과학고 교장 퇴임하셨어요. 2년 전인가 그랬을 건데 기억나는데 갔던 게 서울에 있는 과학고 교장이셨어요. 삼촌들이 머리가 다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좀 사람들이 좀 특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외가 쪽에. 근데 삼촌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 의문 가지기.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아예 완벽히 거의 차단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무언가 그래? 라는 생각을 조금만 품으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질 만한 질문을 가지고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애초에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번이랑 4번. 끼워 넣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영상 만든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약간 하는데 시간 간격 띄우기는 지금 이거 암기로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잘게 쪼개서 지금 주고 있는 중이고 끼워 넣기 이거 같은 건 뭐냐면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봤자 단순 암기밖에 안 되니까 학습 결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걸 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당연했던 것들이 교육계에서는 이걸 생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예 거의.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뇌과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거를 자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한테 이걸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지금 2학년인 내 동생에게 설명해서 아이가 이해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어머님도 학생이 뭔가 다른 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지 뭔가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데? 설명해봐. 라고 해서 아이가 진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은 다 헛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냥. 항상 의문을 가져. 그게 맞아? 부터 시작해서. 왜? 그게 최선이야?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 그냥 수긍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의문을 안 가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거를 후천적으로 학습을 조금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관점 제시가 이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만 법칙에서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8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아는 거라고. 그걸 기준점으로 잡고 개념 정리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스스로.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